우리가 겨울엔 난방을 하고 여름엔 냉방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온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덥고 어떤 사람한테는 추워요.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냉방병이라는 병이 사실 하나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냉방병이라고 어디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. 의학서적에 냉방병. 하지만 뭐 우리가 모두의 힘을 빌리는 검색을 해보면 냉방병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니까 저도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증상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감기 증상이죠. 여름인데도 춥고 뭐 콧물도 나오고 오한도 있고 기운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근육통도 있기도 하고 등등등등. 근데 일단은 옛날에 그 좁은 의미의 냉방병이라고 하면 그 냉방을 할 때 특히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니까 에어컨에 많이 사는 세균이 있거든요.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이 있어요. 그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병. 뭐 그거는 이제 뭐 감기 증상도 일으키고 좀 진행하면은 뭐 폐렴이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 레지오넬라 감염증을 냉방병이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. 냉방병은 레지오넬라 감염증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, 이제 그건 이제 좀 좁은 의미인 것 같고요. 그 병이야 뭐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그 세균 같은 경우는 가래, 객담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. 검사를 해서 균 검사를 해서 이제 나온다. 그러면 아, 레지오넬라 감염증이구나. 거기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거죠. 그런 게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엔 감기를 잘 안 걸리지만 요즘엔 사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여름에 대유행을 하기도 하고, 여름에 생기는 감기, 상기도 감염이라 그러죠. 감기. 또 일종의 냉방병인 거죠. 에어컨에 노출되면서 온도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,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감염이 되는 요소들 때문에 생기는 상기도 감염. 그것도 냉방병, 넓은 의미의 냉방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알고 보면 감기인 거죠. 근데 냉방병인데 여름에 무슨 감기에 걸려? 근데 에어컨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감염, 감기를 이제 냉방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거는 감기 치료하면 되는 거죠. 치료하거나 뭐 잘 쉬고, 아니면은 뭐 증상이 심하면 약을 먹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뭐 빌딩 증후군이라고도 하고, 무슨 뭐 폐쇄 증후군, 뭐 폐쇄 건물 증후군,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, 뭔가 환기가 안 되는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기가 깨끗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우리가 문을 닫잖아요. 문 열고 에어컨 틀면 에너지 낭비되고 당연히 안 되니까. 그래서 문을 닫고, 환기를 보통은 안 시키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으면, 사실 뭐 빌딩 같은 경우는 문을 열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. 건물들은 집이면 좀 다르지만, 그래서 문을 안 여니까 그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기의 오염이나 그 온도 이런 것 때문에 노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들 있죠. 뭐 여러 가지 증상들. 그러니까 감염이랑은 좀 다른 얘기겠죠. 그런 거 이제 증후군이라는 거는 보통 이유를 모르고 증상이 애매할 때 붙이는 진단이거든요. 빌딩 증후군. 폐쇄된 환경이 오래 노출됐을 때 느끼는 본인의 뭐 불편감,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, 이런 거를 통칭, 그렇게 3가지 정도. 그래서 레지오넬라 감염증, 좁은 의미, 그다음에 상기도 감염, 그리고 이제 빌딩 증후군 같은 걸 3가지 합쳐서 냉방병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되고요. 냉방병은 치료는 각각을 치료하면 되는 건데,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기의 문제잖아요. 첫 번째, 에어컨을 청소를 해야죠. 에어컨 필터를 갈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. 왜냐하면 균이 안 자라니까 그래야지. 균이든 바이러스든 먼지든 전부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니까요. 그거를 피하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번은 가능하면 이제 환기를 하는 거죠. 에어컨을 중간중간에 끄고 환기를 하고.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대형 건물에서 누군가 뭐 맡아서 해야 되고, 환기하는 동안은 또 이제 덥고, 그래서 뭐 보통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뭐 퇴근 시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. 3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, 우리가 겨울엔 난방을 하고 여름엔 냉방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온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덥고 어떤 사람한테는 추워요.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일단 더우면,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. 에어컨을 틀면 어떤 사람은 추운데 그 추운 사람에 맞춰서 에어컨을 줄이면, 더우면 더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에어컨 온도가 본인한테 춥게 느껴지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서 추가로 하나 더 입는 거죠. 그게 이제 여름의 원칙인 거죠. 더워하는 사람에 맞춰서 냉방을 하고, 그게 춥게 느껴지면 옷을 더 입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잖아요. 난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춥고 어떤 분들은 덥잖아요.
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최대한 추워하는 사람에 맞춰서 난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옷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원칙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단체 생활이니까.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 추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겉옷을 챙겨서 입고 벗고 해서 조절을 하는 거.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. 환기. 그래서 한 3가지 정도,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정도 원칙이 냉방병을 벗어날 수 있는, 뭐 가능하다면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환기가 안 되면 본인이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.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바람을 쐰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